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자문한 사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경기도 쪽에 있는 이제 경찰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. 담당 이제 경찰관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문의 사항이 있다. 이 재개발 재건축관에서는 제가 이제 이쪽에서 그래도 전문가나 말을 들으니까 문의할 게 있다 해서 문의를 하셨는데, 그럼 내용은 이렇습니다. 토지보상법상에 이제 그 물건 조서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 물건 조서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상 토지나 건물을 이제 수용을 하려 그러면은 그 토지가 몇 평인지, 뭐 어떻게 생겼는지, 뭐 토지의 구조는 어떤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,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, 몇 평짜리인지, 어떻게 지었는지, 뭐 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러면 나무가 종류가 뭐 어떤 나무인지, 뭐 몇 개나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런 이제 물건 조서, 토지는 토지 조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수용하는 사업 시행자 쪽의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조사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.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잖아요. 근데 그건 조사해야만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제 조사권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소위 말해 꾼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꾼들. 이제 소위 말해 컨설팅 뭐 이렇게 가지고 멋있게 이름 만든 다음에 그 어떤 구역이 보상이 된다, 수용이 된다고 소문이 나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재개발이나 아니면 보상받는 데는 오래 이제 사신 몇십 년씩 사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현혹을 합니다. 아,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뭔가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엑셀도 만들고 막 책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사업 시행자에게 내게 되면 조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유리하게 갈 수 있다. 뭐 나무 같은 것도 뭐 이제 몇십 개지만 몇백 개처럼 쓸 수도 있다. 이렇게 막 감언인설로 꼬셔요.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물건 명서, 우리 이쪽은 물건 조서가 아니니까 소위 말하는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제 돈 받으면서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, 그게 과연 변호사법 위반인가에 관해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왔었는데, 저도 뭐 이제 이 문의를 받으면서 변호사법도 좀 보면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명백합니다. 일단 변호사법이라는 거는 이제 변호사라는 제도가 어떤지, 변호사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, 또 변호사가 어떻게 뭐 일을 해야 되는지 쭉 나오고, 밑에 보면은 벌칙이 있어요. 뭐냐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, 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일을 하면 처벌받는다 쭉 나와 있어요. 이게 왜 있냐면요, 의사들이 보시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람을 수술을 하거나 사람을 치료를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죠. 상식이죠. 이제 의료법 같은 데 나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, 물론 예외적으로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. 의사가 아닌 사람도 아주 특수한 경험으로 이제 어떤 의술을 익혀서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보고 이제 잘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쳐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뼈가 이제 빠졌다, 어깨 뼈가 빠졌다. 그럼 난 옛날엔 접고론 같은 게 있었죠. 요즘은 많이 없지만.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이렇게 뭐 유도도 배우고 뭐 군대에서도 뭐도 하고 해가지고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잘해요라고 해가지고 한번 오실 때마다 뭐 한 5만 원씩 받으면서 뼈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해줘요 이제. 그것도 의료행위 아닙니까? 왜냐하면 이 뼈 어깨 같은 거 사이에 저도 잘 모르지만 여기에 뭐 신경도 많이 지나갈 거고 근육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? 혈관도 지나갈 거고 잘못 건드리면 끊어질 수도 있고 이제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사람의 신체 구조에 다 아는 사람 잘 해야 될 텐데, 이제 사람 뭐 신체라는 게 이제 늘상 하듯이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이제 하다 보면 뭐 군대에서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탁탁탁 맞추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신기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공짜로 그냥 선의를 해주는 게 아니고 해주면서 돈도 받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의료법 위반이에요.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제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죠. 마찬가지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막 사이비 교주들 같이 이제 막 어디 뭐 연달에도 올려놓고 사람을 갖다 암 수술 해준다고 해가지고 막 눕혀놓고 막 메스로 막 배 자르고 막 이제 막 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나중에 탁 다 나왔다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? 그건 뭐 사기지만 그것도 이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거잖아요.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. 다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. 100만 명에 한 명, 뭐 1000만 명에 한 명씩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만큼 또는 의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,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의사 아닌 사람한테 의료행위를 받아서 피해를 입을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의료법 막아놓은 거고, 변호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론 행위를 하면은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뭐 살인을 저질렀다. 근데 이 사람이 뭐 다 이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끝까지 이제 부인하면서 절대 안 했다고 하는데, 이 사람의 변호인이 봤을 때는 이게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은 치열하게 다퉈야 될 거 아닙니까?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, 그냥 일반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그냥 나는 이 사람 변호인이야 쫙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주 참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. 이제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뭐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고 징역 뭐 몇십 년씩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, 변호사법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,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뭐 돈을 받으면서 돈을 받을 걸 약속을 하면서 뭐 소송 사건, 뭐 비송 사건, 가사 사건,
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건, 행정심판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. 그것도 뭐 있어요. 법령에 따라 이제 뭐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, 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. 쉽게 말하면 민리, 형사, 행정 모든 법률 사건을 다 변호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소송, 비송, 가소, 가사, 심판, 뭐 행정심판, 심사청구. 그 다음에 수사기관 취급 중인 수사사건. 뭐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의 취급 중인 조사사건. 뭔가 다 이제 민사, 형사, 가사, 행정, 수사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는 다 우리가 아는 정해진 거. 그 밖에 법률과 관련되면 전부 다 변호사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보상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떤 게 뭐뭐뭐 있고 어떻게 있고 이제 얼마짜리고 하는 하는 거는 그것만 떼가지고 보면은 그냥 조사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건데 그게 무슨 법률 사무냐라고 하겠지만 그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서 결국 뭐 하고 싶은 거예요? 내가 보상을 많이 받고 싶은 거잖아요. 그러면 보상을 많이 받고 싶으면 이 사업 시행자 쪽이랑 사업 시행자는 결국은 이제 그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. 이제 행정청 아니 일반 이제 기업이라도 이제 수용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공무수탁 사인이 돼서 어쨌든 행정청입니다. 행정청과 얘기를 하잖아요. 그게 협상이에요. 그럼 행정청과 얘기를 하는 게 행정 관련된 협상행위고 그 협상이 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들은 받지만 분명히 마음에 안 들죠. 당연히 저쪽은 적게 하니까.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? 수용 재결, 이의 재결, 소송까지 가니까 결국 소송 행위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. 그럼 이것도 이제 하나만 떼가지고 보면 그냥 가가지고 몇 개 있냐 뭐 있냐 보면은 그거는 그냥 사실행위일 뿐이지만 법률사무 아닐 뿐이지만 그게 왜 하는 건지를 보면 결국은 법률사무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.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호사법 109조 위반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이제 사무를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을 했고요. 이거 되게 셉니다. 징역 7년 이하 아니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. 옛날에 벌금도 없었어요. 다 징역이었는데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 브로커들, 꾼들이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명 중에 1명, 1000만 명 중에 뭐 10명, 100명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 아닌 사람 중에도 말도 훨씬 잘하고 법도 훨씬 더 잘 알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. 물론 현실적으로 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을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? 법이 그 법조항만 인터넷에 나온 거 본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. 아무리 형사사건도 민사도 봐야 되고 민사라도 행정도 봐야 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이제 다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맨날 하다 보니까 잘 알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해가지고 일이 잘 풀리면 모르겠는데 그 만약에 뭐 이 사람 보상받아야 되는 금액이 한 50억 원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하나 빠뜨리고 잘못해가지고 뭐 한 20억이라거나 30억이 된다.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?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요거는 물건 명세서 작성이지만 많아요.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브로커라 얘기 안 하죠. 자기는 뭐 이제 어디 사무장입니다. 아니면 제가 뭐 컨설팅 업체입니다. 그래서 선생님의 영업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잘 정리해가지고 또 정리도 잘해요. 예쁘게 알록달록 해가지고 스프링 이게 해가 담아가지고 책을 딱 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.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. 그건 뭐냐면요. 토지보상이나 영업보상 받을 사람이 뭐 가지고 있다 자기 의견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 의견을 듣고 그게 허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뭘 주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땅을 받을 때 이게 예쁘게 뭐가 있고 뭐 감정 하나 있고 얼마가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법리적으로도 이게 뭘 끌어와야 되는지 비교 대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하는 거거든요 이제. 그래서 그런 브로커들에게 뭐 당장 돈 안 받고 합니다. 아니면 이거 뭐 다 해가지고 변호사들 몇 천만 원씩 받죠. 우리는 뭐 500만 원이면 돼요. 1000만 원이면 이렇게 싸게 해가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. 소송 가게 되면. 그런데 이제 현혹되지 마시라고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보상을 할 때 정상적인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